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난 뒤부터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순간들이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만 정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독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저도 학창시절과 대학생활, 그리고 직장생활까지 거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그게 꼭 제 문제인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럴 때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혼자 원인을 찾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과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는 애써 붙잡아도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모든 사람과 잘 맞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난 뒤로는 직장에서 몇몇 사람과는 잘 맞지 않더라도 훨씬 편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좋아할 수 없는 데에는 분명한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의 뇌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고 어떤 관계에서는 마음이 쉽게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투사, 내 집단 편향, 부정성 편향처럼 우리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희화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심리학적, 뇌과학적 원리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투사입니다. 사람은 타인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불안, 열등감, 두려움 같은 내적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 불안이나 긴장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죠. 상대방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반응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복잡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나와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내 집단 편향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죠. 이것을 내 집단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비슷한 사람끼리 협력했을 때 생존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편향은 지금도 작동하죠. 성향이 다르거나 말투가 다르거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만 달라도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틀린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 속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정성 편향입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위험을 빨리 감지해야 했던 생존 환경 때문에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먼저 처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나와 잘 맞지 않는 몇 명만 유독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비율이지만 뇌는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비춰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복잡할 때는 지금 내 마음이 누군가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에는 인지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덤바의 수라고 부르죠. 약 150명 정도의 관계만 뇌가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만큼 서로에게 느끼는 편안함과 거리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와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순간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대처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기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의 간격이 느껴진다면 왜 저럴까? 하고 지나치게 파고들기보다는 지금 서로의 심리적 편향이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상대의 반응은 내 존재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과도한 해석을 줄이기입니다. 사람의 뇌는 타인의 말투나 표정에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과잉 추론이라고 하죠. 관계에 긴장이 생길수록 이 반응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해석을 줄이고 생각의 비중을 조금 가볍게 옮겨보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기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는 긍정적 관계가 정서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작은 변화도 알아봐주는 사람. 이런 관계에 조금 더 마음을 쓴다면 내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살다 보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나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원래부터 한계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